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4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시장을 끌어올릴 호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힘이 지금 엄청 강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스닥은요, 아직도 이제 지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이 하락에 대한, 이 조정에 대한 이 바닥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젯밤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이 막 그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때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바닥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과정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밤을 좀 잘 버텨야 돼요. 오늘 밤에 삐끗해가지고 잘못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번 이 조정이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N자로 빠질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밤에 삐끗하면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잘 버틴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밤에 잘 버티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확인이 되고 또 다시 이제 나스닥은 그냥 답답한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상승 탄력을 잃었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있는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재미나게도 이 위기는 일단은 계속해서 급한 불은 어떻게 잘 끄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급한 불을 어떻게 끄면서 이 끄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지 이게 아래쪽으로 확 쏟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이 좀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날 같고요. 이게 S&P 입장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S&P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밤까지 상승은 요건데 어제 밤까지 상승은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밤에 뭘 하는 날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전고점 저항이죠. 이 저항에 도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항 부근에서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하면은 좀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S&P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밤에 삐끗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빠지면서 이렇게 얘도 답답한 박스권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잘못되면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뭐 좀 괜찮게 풀리면은 이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또 생기게 되겠죠. 하여튼 지금 미국 증시 굉장히 재밌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작년 4월부터 해서 분명히 이 엄청나게 오랜 상승과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 피로감 덕분에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제 기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버티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밤을 좀 잘 버티느냐 여부가 오늘 밤을 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여부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심화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좀 판가름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젯밤까지도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이걸로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빠진 거 이 변동성 아직까지 이렇게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요. 단기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뭐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우하향하고 있는 자산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대응 전략이죠. 아무튼 이 단기적인 측면 요만큼만 보자면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양대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S&P 지수나 이런 게 중요한 어떤 자리에 좀 와 있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떤 중요한 바닥권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얘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오늘 밤 얘가 죽느냐는 좀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금 일단 이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 라인이 깨져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아니면 이 전저점 라인이 깨지는 게 가장 좋죠. 어쨌든 지금 이 지지선, 여기서 이 변동성 지수가 만들어 놓은 이런 지지선들을 이거 혹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 이러한 추세선들을 깨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아직도 주식시장은 좀 불안한 영역입니다. 어떤 불안한 영역? 이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영역이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에 이 자리가 좀 중요한 검증을 하는 자리죠. 이 어떤 추세선 요런 식의 추세선 그거 보면 이렇게 상승 중이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밤 이런 자리는 사실 한 번쯤 매수를 해볼 만한 뭐 그런 자리이긴 해요. 이걸 반드시 지금 사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이 며칠 전에 이렇게 얘가 싼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여기 지난번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61선을 저항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됐지만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해준다면 시장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아니라면 튀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또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을 맞이하게 되고 얘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훅 많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21선을 극복하는 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되죠. 그죠? 21선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둥구스름한 바닥이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추세적으로 좀 많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자리는 뭐죠? 어떤 이 전고점, 직전 고점 자리에 영향을 받는 중요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다중고점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밤은 이래저래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중요해요. 아까 참 나스닥은 그죠? 그리고 61선 이 진한 핑크색 이런 거 61선 같은 게 중요한 어떤 이평선이죠. 그죠? 중요한 어떤 기준선입니다. 어떤 매매의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시장을 읽는 중요한 기준선인데 이런 기준선 저항이겠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 11선, 21선 이런 거 지금 이런 것이 어떤 저항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 부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스닥 입장에서도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점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S&P 지수는 뭐다? 전고점 저항. 나스닥 지수는 뭐 61선이라든가 이런 저항.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변동성 지수를 보나 아니면 미국의 S&P, 나스닥 양대 지수를 보나 둘 다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년물 채권은 지금 이제 슬슬 좀 머리를 좀 들고 있으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중요한 자리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바닥 확인 과정 중일 뿐입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외환 시장은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얘가 장대 양봉 올라오는 거 보니 꾸역꾸역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올 생각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제 했던 생각은 또 그리고 채권이 그래도 꾸역꾸역 더 이상 아래로는 잘 빠지지 않는 걸 보니 일단은 이 정도쯤 됐으면 매파적인 그 차기 시장에 대한 그런 걱정은 일단 시장에 다 반영되고 시장이 다 소화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는 좀 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제 그 뭐 금값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고 구리값도 뭐 비교적 안정적이고 어쨌든 근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긴 했으나 뭐 코스피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냉랭합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뭐 거의 또 푸릇푸릇하죠. 전 종목이 좀 안 좋은 분위기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다른 좀 분위기가 좀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도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이거 로딩이 굉장히 느리네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고 다른 종목들까지 힘이 없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했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스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항이 어디였죠? 790짜리였습니다. 선물 790짜리 오늘도 넘었나요? 790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죠? 미국 증시 삐끗하면은 여기서 코스피는 뭐 심각하게 와장창 빠지는 거를 걱정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미국 증시 좀 괜찮고 분위기 괜찮다면 또 여기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코스닥은 좀 애매한 상황인 게
이 보시면 지난번 급등으로 인해서 21선 같은 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21선의 이 상승 각도도 제법 강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뭐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제법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는 힘이 없어서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조정을 보이려고 하니까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61선이나 21선 같은 이런 이 중기, 장기적인 추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아래쪽으로도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푹푹 빠지면서 좀 조정의 가격 조정으로 심화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뭐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지금 방향성을 좀 약간 잃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스닥 지수의 30분 봉인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잘 나가 버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다중 바닥형이다, 뭐 혹은 뭐 쌍바닥이다, 삼중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전환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아래쪽으로 베팅하기에는 아래쪽 베팅 하긴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지난번 매수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부담스럽고, 올라가자니 지금 단기적으로 힘이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현금 비중, 이래저래 잘 모를 땐 현금 비중이죠, 그죠? 어쨌든 지금 분명히 뭐가 강하게 상승하던 좀 예전에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몸을 좀 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물론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녹화드리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일단 세계 증시는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빠질 조건이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은 뭐 BOFA에서 조사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 투자 심리가 뭐 굉장히 탐욕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로 보면은 매도 신호가 좀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잘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까요? 일단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이제 삐끗 잘못하면 변동성 지수가 확 튀어오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폭탄을 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폭탄 처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잘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어쨌든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경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고비고, 오늘 밤 고비를 좀 잘 넘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차트가. 삼성전자는 한 16만 뭐 8천 원, 혹은 뭐 조금 16만 8천 원, 9천 원 이 정도 자리가 저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여기서 잘못하면 박스권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어디죠? 90만 원, 대략적으로 90만 원이 어떤 저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얘도 잘못하면 박스권 되는 거고요. 뭐 잘 버티면은 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잘못하면 다 박스권으로 갇힐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현대차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비실비실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만 좀 더 발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을 사서 모을 만한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좀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미국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솔직히 좀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일단 75원을 맞고 좀 조정 중이긴 한데, 여전히 매수 대응이 좀 정석적인 아직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완전히 이번에 75원 맞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꺾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조금만 좀 더 보고 마치자면은 이 유럽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꾸역꾸역 좀 일단 뭐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당장 죽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들 힘이 없어요. 일본 증시는 그 총선 끝났다고 계속해서 그 여파를 유일하게 혼자 신고가 랠리를 신선하게 잘 지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 증시도 뭐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승 탄력이 다들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저항의 부담이 좀 느껴지는 자리이긴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영 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지금 주식시장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가장 지금 약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됐는데 이제 변동성 지수, 미국 변동성 지수 같은 게 튀면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얘도 또 한번 훅 빠지면서 그죠? 난리가 날 수 있겠죠. 제대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약간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바닥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봐도 지금 시장에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잠재적인 폭탄이 아직 다 해체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